2021년 최고 ETF를 꼽으라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일 것 같습니다. 성과도 성과지만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고요. 무엇보다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성만큼은 독보적이었죠. 최근 한 달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점검해보고 2022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올해 한 해 중국 전기차 시장을 포함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요. 침투율 개념을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침투율은요,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가 얼마나 팔렸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7월 중국 전기차 침투율이 15%다 라는 말은 2021년 7월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 100대 중에 15대는 전기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 12월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요. 2021년 11월 말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2021년 11월 말 누적 데이터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요. 7.5%입니다. 중국이 13.9, 유럽이 21.7%이고 한국은 글로벌보다 다소 낮은 5.4%를 기록을 하고 있죠. 침투율 5.4%인 한국에서도 이제는 신기할 것이 없는 전기차인데요. 유럽은 무려 21.7%니까 유럽은 그냥 이제 전기차가 일상 속에 완전히 스며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누적이 아닌 2021년 11월 월별 데이터입니다. 11월 한 달간 판매량 기준 침투율인데요. 중국도 20%가 넘었고 유럽은 이제 30%를 눈앞에 두고 있죠. 새로 팔리는 자동차 10대 중 3대가 전기차가 팔리는 시장이 유럽, 그리고 10대 중 2대는 전기차가 팔리는 시장이 중국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월별 비중 추이를 조금 길게 보여드리면요. 2021년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2021년 중에서도 하반기부터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팔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은요, 향후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기였다면 실제 그 기대감이 숫자로 증명된 해가 2021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만 해도 5% 수준이었던 글로벌 전기차 월별 판매량 기준 침투율이요, 11월 말에는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합니다. 월별 침투율 추이를 지역별로 나눠보면요.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을 하드캐리하는 것은 유럽과 중국입니다. 검은색 선이 유럽이고요. 이 민트색 선이 중국인데 아직까지 절대적인 침투율은 유럽이 중국보다는 높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겠죠. 2021년 기울기를 보면 이 검은색 선보다 이 민트색 선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중국이 유럽을 추월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국가는 바로 미국인데요. 절대적인 침투율은 아직까지는 낮지만 미국 침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틈에서 미국을 같이 보면 워낙 유럽과 중국이 절대 수치도 높고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미미해 보이는데 이 미국만 따로 뽑아서 보면요. 2021년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2021년 11월 기준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6%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친환경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로 인해 전기차 침투율도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시장입니다. 2021년 11월 누적 기준 데이터인데 중국 다음으로 미국이 숫자가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2021년 11월 말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유럽과 미국이 똑같이 자동차 판매량 1%포인트가 늘어났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판매량은 미국은 13만 7천 대, 유럽은 9만 대 증가하는 거니까 같은 1%포인트라도 차원이 다르죠. 글로벌 탑2 자동차 시장을 보유한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3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술라라고 불리는 니오, 샤오펑, 그리고 리오토인데요. 아직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이들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합니다. 1위가 비아디고 2위가 테슬라, 중술라 3사는 이 기타 중에서도 상당히 미미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소개의 일부를 가지고 온 건데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니오와 샤오펑을 직접 편입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홈페이지 상품 소개란에 비아디, 테슬라와 함께 전면에 내세우고 있을 정도예요.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중국 스타트업 3사의 매월 인도량을 확인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며칠 전에 4분기 역대급 인도량을 발표를 했었는데 니오, 샤오펑, 리오토 모두 11월에 나란히 월간 단위 역대 최대 인도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샤오펑부터 보고 가면 11월 15,000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1만 대를 넘겼죠. 차트 위 1만 대를 빨간색으로 그어본 건데요. 9월, 10월, 그리고 11월 모두 이 빨간색 선을 상회하고 있죠.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밝은 녹색, 그러니까 P7이라는 모델인데 이렇게 생긴 세단입니다. 실제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을 훔쳤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하고 디자인도 유사해서 실제 테슬라 짝퉁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긴 한데 자율주행 기술이요. 진짜 놀라운 수준입니다. 미래 전기차 경쟁력은 결국 누가 더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해내느냐 싸움일 텐데 P7 자율주행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요. 중국 전기차 정말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중술라 리오토입니다. 리오토도 11월에 13,000대를 판매를 했고요. 월간 단위로 10,000대를 넘긴 것은 11월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니오는 3사 중에 가장 부진했지만 그래도 10,000대 이상의 인도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에도 불구하고 샤오펑, 리오토, 니오까지 3사 모두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이 그걸 못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직은 기약은 없지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놀라운 판매량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타이거차나 전기차 ETF 최근 1년 성과가요 35%네요. 전기차 관련주의 상승으로만 만들어진 수익은 아니라는 걸 아시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타이거차나 전기차 ETF요. 기초지수의 등락뿐만 아니라 원 위안화, 환율 등락도 ETF 수익률에 영향을 그래서 미치게 되는데요. 원 위안화가 1년 전에는 170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3원까지 올라와 있죠. 타이거차나 전기차 ETF의 정확한 수익률 기여도를 제가 분야할 수는 없지만 대략 1년 성과 앞에서 제가 35.1%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소 10%포인트는 환차액이 얹어진 거라고 감히 추측이 됩니다. 최근 1개월 조정폭이 굉장히 심했죠. 무려 마이너스 13%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 최근 조정폭이 더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2만 원을 넘어섰던 ETF 가격이 지금은 16,6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이 회색 선이 121선인데 121선을 뚫고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ETF한테 기술적 분석이 사실은 큰 의미는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같은 곳에 놓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긴 합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고통스러우실 텐데 늘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 정도 변동성을 감내하실 수가 없다면 타이거차나 전기차 ETF는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요 사실은 멘탈이 약해서 이 타이거차나 전기차 ETF는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분기에 한 번 정도 전기차 침투율 자료를 리뷰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리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확인할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높아져 있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한다고 발표를 했고 2035년부터는 순수 내연기관 차량을 완전히 생산을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까지 친환경 자동차의 침투율을 60%까지 올린다라는 게 중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침투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에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갈수록 주가도 올라갈 것이냐? 그건 조금 다른 문제죠. 특정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수록 주가 상승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은 주가가 너무나도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둔화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2020년 타이거차나 전기차 ETF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최근에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1년 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차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술주들이 2022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1월 16일 페드가요, 금리 인상은 물론이고 대차대조표 축소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났죠. 나스닥 지수 자체가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 조정 국면에서도 놀라운 실적으로 잘 버티던 대형 기술주들이 나란히 급락을 했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 나란히 급락을 해버렸고, 테슬라는 더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게 바로 지난 1월 6일이었죠. 올해 내내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이란 이슈는 기술주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주가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EPS 곱하기 PR이죠. 이 EPS는 기업이 장사를 잘하면 나오는 겁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사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PER이죠. 차나 전기차 ETF에도 편입이 되어 있는 CATL이라는 종목인데요. PER이요, 126배입니다. PER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이 들어도 높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수준이죠. EPS는 기업이 장사만 잘하면 되는데 이 PER은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지금은 성장주들한테 이처럼 높은 PER을 부여하는 시장이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 실적이 증가해도요, 실제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기도 합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타이거차나 전기차 ETF 투자자분들은 향후 성장주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을 점검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